예, 이번에는 앞에서는 곡선과 곡면이죠. 그러니까 평면 포함한 곡선과 곡면이 적어도 n점 접촉, 그러니까 n점 접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곡선과 곡선이 n점 접촉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곡선을, 그러니까 우리 알파 이퀄 알파 t라는 곡선과 이제 또 다른 곡선을 이제 뭐 감마라 그럽시다. 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곡선을 뭐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직선은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애. 직선은 평면과 평면의 두 평면의 공통이죠. 그쵸? 그 다음에 곡선은 평면과 곡면. 곡면에 물론 평면도 포함되지만은, 또는 곡면과 곡면. 이 다 그 교선, 그러니까 두 곡면의 교선이래. 두 곡면의 교선. 두 곡면의 교선. 공통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 직선은 평면과 평면, 원은 구면과 평면의 교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그림처럼. 그래서 곡선과 곡선의 n점 접촉을 곡선과 곡면의 n점 접촉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다 이거죠.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정의를 보면 곡선 C를 알파 t라고 하고 곡선 감마는 두 곡면 F 이퀄 0와 G 이퀄 0의 교집합으로 정의된 곡선이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알파 이퀄 알파 t가 있고, 그 다음에 F 이퀄 0, G 이퀄 0. 얘가 지금 공통 부분이 감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알파와 C라 그러면 C와 감마의 n점 접촉을 정의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C와 F 요 곡면 C와 F 그 다음에 C와 G 요거 적어도 n점 접촉 요거 적어도 n점 그거 두 개의 end로 근데 둘 중에 하나는 n점 그러면서 둘 중 하나는 n점 그러니까 적어도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n점 접촉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면 오케이? 그래서 정의한 게 어떻게 되느냐? 이 알파를 요 라지 f에다 대입한 거를 스몰 f 그 다음에 요 알파를 라지 g에다 대입한 걸 스몰 g라고 했을 때 요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밑에 요 줄 보면 여기 0번 0번서부터 n-3번까지 미분한 게 싹 다 제로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0번서부터 n-3번까지 미분한 게 싹 다 제로 그러면 둘 다 적어도 n점 접촉이죠? 이러면 적어도 n점 접촉이에요. 그런데 적어도라는 말을 딱 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F를 n번 미분한 게 0이 아니거나 또는 G를 n번 미분한 게 0이 아니거나 그러면 n점 접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요 예제를 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Shift Window S 단위 속력 곡선 C와 점 알파 제로에서 적어도 3점 접촉하는 원의 방정식
원은 평면과 구면의 교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얘는 구했어요. 적어도 3점 접촉하는 평면은 구했어요. 뭐였죠 그게? 접촉평면. 그쵸?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적어도 3점 접촉하는 구면만 구하면 된다. 그죠? 구면 S를 구하면 그 구면 S를 구하면 걔와 이 평면과 접촉평면과의 공통 교선이 바로 뭐예요? 적어도 3점 접촉하는 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적어도 3점 접촉하는 구면을 구해야겠죠? 구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알파 제로를 지나야 되죠? 얘가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알파 제로를 지나는 구면이죠. 이 구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x 알파 제로를 지나야 돼요. 그렇죠? 구면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죠, 우리. 구면 위에 한 점을 x0라 그러고, 중심을 x0라 그러고, 다시. 구면 위에 임의의 점을 x, 그러면 x의 식을 구하는 건데, 중심을 x0. 라고 하면, 알파 제로가 지금 구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알파 제로하고 엑스 제로하고 뺀 요 벡터의 길이하고 크기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죠? 이거하고 같아야 되죠. 구면이니까. 이게 같아야 되죠. 그렇죠? 노트에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썼네. 양변 제곱하면 이게 0이래야 되겠죠? 그걸 0. 이게 구면의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구면의 중심을 x0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fs를 뭐라고 놓냐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은 거. 즉 알파 s 마이너스 x0 제곱 마이너스 알파 0 마이너스 x0 제곱 이라고 합시다. 이제 얘네들을 미분해야겠죠? 그럼 다시 쓰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내적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미분하면 상수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일단 fs0는 0이죠. 지난다. 적어도 1점 접촉. 그러면 적어도 1점 접촉 구면.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알파 미분한 거 s 마이너스 x0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하면 2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없어지지 쏘리.
x0 미분하면 0이니까 이거 없어야죠. 이거. 따라서 f 한 번 미분한 거에 s0 집어넣으면, 그러면 알파 s0에서 이 알파를 미분하면 탄젠트 벡터죠. 즉 알파 제로 마이너스 x0 하고 2배의 내적 t0 벡터가 0. 그쵸? 그러면 즉 알파 제로 마이너스 x0 벡터하고 t0 벡터하고 수직하면 적어도 2점 접촉 하는 구면이죠. 그죠? 적어도 1점 접촉하는 구면은 알파 제로를 지나고, 적어도 2점 접촉하는 구면은 적어도 2점 접촉하는 구면은 여기 두 번째 조건이에요. 알파 제로하고 x 제로하고가 뭐냐면 요 벡터죠. 요 벡터하고 곡선의 접선 벡터하고 수직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적어도 3점 접촉을 하려면 얘를 한번 또 미분해 봐야 되죠. F1S가 지금 뭐냐면 F 한 번 미분한 거가 이 알파 한 번 미분한 거에 S 내적 알파 S X0 이렇게 되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떤 거부터 미분을 했냐? 이게 탄젠트 벡터죠. 책에 있는 대로 쓸게요. 예, 이제 두 번 미분하는데,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내적 t 미분한 거. 플러스 앞에 건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놔두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거에 0 집어넣으면 t 미분한 거가 뭐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카파 n 가로도 필요 없네. 카파 제로 n 제로 플러스 얘는 t죠. t 제로 내적 t 제로 이거 1이죠. 이게 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제로 x 제로 내적 카파 제로 n 제로 벡터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즉 알파 제로 마이너스 x 제로 내적 n 제로 벡터가 마이너스 카파 마이너스 1. 이 순서 바꿔서 쓰면 x0 마이너스 알파 제로 내적 n0 벡터가 1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해석하면 되겠네. 요 그림에서 요 벡터, 요 중심, 요 벡터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요 벡터가 그 벡터를 n0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 시킨 것의 크기가 1이다 이 말이죠. 아니 1이 아니라 카파 제로분의 1. 카파 제로분의 1이라 이거죠. 이게 로제로죠. 로제로 공률 반경.
그러니까 그 곡선의 곡률 반경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이제 가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3번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3번 조건이에요. 1, 2, 3을 만족하면 3점 접촉하는 구면이에요. 노트에 가서 봅시다.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에서 S0 집어넣어서 지나니까 0이고 한 번 미분한 거 S0 집어넣어서 0 되기 때문에 구면이 적어도 2점 접촉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0-알파0와 T0가 수직하다. 즉 구면의 중심이 법평면 위에 있는 것이다. 자, 요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면 되겠네. 2번 조건이죠, 이게. 지금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이었어요. 좀 전에 쓴. X0-알파0 이 벡터하고 탄젠트 벡터 이 벡터하고 수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수직, 그림에서는 수직처럼 안 보이지만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T0 벡터하고 수직한 이 벡터가 수직하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법평면에 얘가 있어야 되죠. 즉 X0라는 애가 법평면상에 있어야 돼요. 요 벡터가 법평면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파0-X0가 X0-알파0가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0이면 구면이 적어도 3점 접촉한다. 즉 요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3점 접촉이다. 따라서 중심 X0가 법평면 위에 있으면서 벡터 요 벡터를 주법선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것의 크기가 요것의 크기가 얼마? 요만큼. 중심이 법평면 위에 있고 요게 지금 2번 조건이죠. 벡터 X0-알파0를 N0 위에 내린 정사형의 크기가 카파0 단 0이 아니어야겠죠? 카파0가 구면은 적어도 3점 접촉한다. 요것이 지금 세 번째 조건이죠. 카파0분의 1이다. 카파0가 0이면, 그러니까 곡률이 0이면 그때는 안 되죠. 아까 여기 계산한 거에 보면, 이게 0이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 식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그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카파0가 0이면 3점 접촉하는 구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구면, 구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방정식 안 구하고 그냥 이것만 했네. 아니, 원의 방정식 구하라는데 안 구하고 그냥 결국 구면만 구했네. 적어도 3점 접촉하는 구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법평면 곡선의 법평면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정사형의 길이 이 X0 이 알파0에서 X0 이 벡터를 주법선 벡터 방향으로 하면 카파0 분의 1, 즉 곡률 반경 로0 그 곡률 반경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 결론은 이거네. 곡률이 0이 아닌 점에서는 이 위에 요 구면과 접촉 평면의 교선이 적어도 3점 접촉하는 원이다. 식을 안 구했네. 식을 구체적으로 못 구하기가 복잡한가 보죠. 자, 다음 이제 내용을 읽어봅시다. 위 예제에 3점 접촉하는 이 원을 곡률원이라고 한대요. 곡률원. 그래서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지금 말을 어떻게 했냐면 알파0에서부터 여기 알파0 여기서부터 x0가 어디에 있냐면 플러스 x0가 어디에 있냐면 n벡터 법평면 위에 쓰면서 n벡터 방향으로 곡률 반경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곡률원의 반지름은 곡률 반경 로이고 중심은 알파에서 n벡터 방향으로 카파분의 1만큼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곡률원이라고도 불러요. 3점 접촉하는 원을. 곡선 C와 그 위에 한 점에 접촉하는 모든 곡면 중에 접촉도가 가장 큰 곡면을 접촉 곡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면 중에 접촉도가 제일 높은 게 접촉 평면이었잖아요. 그 접촉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바로 접촉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또 곡선 중에 접촉도가 제일 큰 거를 접촉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접촉원, 좀 전에 구한 이 원, 좀 전에 구했던 그 곡률원, 걔가 바로 접촉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접촉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곡률원, 접촉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중심이 곡률 반경에 여기 있는 이 원, 얘를 곡률원이라고도 해요. 자, 문제 1번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사점 접촉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할 때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닌 이렇게 되는 점에서는 없었어요. 4점 접촉하는 애가. 그러니까 4점 접촉하려면 얘가 0 또는 타우 제로가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점 접촉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그러면 경우가 지금 카파 제로 이퀄 0도 되고 타우 제로도 0 되는 거, 카파 제로가 0이고 타우 제로는 0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카파 제로가 0이 아니고 타우 제로는 0인 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경우가. 근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해 보면 요거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 마치 허근 같은 경우가 되고 싱귤러리티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우는 우리 따지진 않을 거예요. 각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안 할 거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제 보도록 해요. 그래서 요거 사실 그 문제 그 앞에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니까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서 쓰면 될 거예요. 이 접촉 이론이 그 곡선의 곡선론 전체의 지금 제일 마지막입니다.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임용시험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자, 그럼 이것으로 곡선, 접촉, 곡면, 접촉 이론이죠, 결국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